이제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이제 인수분해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완전 제곱식을 사용해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고, 자, 이번 시간에는 제 페이지 74쪽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는가, 자, 그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 열기를 가보도록 하죠. 생각 열기. 자,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번과 2번에 걸쳐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전개에서 배웠던 공식이죠. 합과 차의 곱은 뭐다? 제곱의 차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5를 전개하여 등식으로 나타내보자. 그러면 전개하면 그게 바로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자, 그럼 전개해 봅시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자, 합과 차의 곱이죠. 합과 차의 곱은 제곱의 차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a를 제곱하고 5를 어떻게 하라? 제곱해서 빼주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바로 뭡니까? 얘가 인수분해입니다. 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한 겁니까? 전개를 한 것이죠. 전개를 한 것이지만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두 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한 겁니다. 아, 이제 봤더니 우리가 제곱제곱의 차와 같이 전개되어 있는 것은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제곱제곱의 제곱의 차로 되어 있는 방식은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된다.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서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의 질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A제곱 마이너스 25가 A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과 같은 형태니까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5 곱하기 A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인수의 곱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생각 열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인수분해 공식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74쪽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즉 제곱제곱의 차는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개식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4번을 보겠는데 예제 4번 우리가 칠판을 보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겠습니다. 9x의 제곱 마이너스 25x의 제곱. 자, 이것도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로 고쳐주면 좋겠죠. 그러면 9x의 제곱은 뭐의 제곱입니까? 3x의 완전 제곱이죠. 자, a를 찾았고요. 여기가 바로 a가 되는 거고 25y의 제곱은 5y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b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3x라는 a에서 5y라는 b를 한 번은 더해주고 3x라는 a에서 5y라는 b를 빼주고 합과 차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된다고 그랬지.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3이 완전 제곱수가 아니죠. 제곱수가 아니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의를 해야 돼요. 자, 항상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통인수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랬지?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어요. 자, 3으로 끄집어내면 얘는 x의 제곱이고 얘는 얼마입니까? 9가 되죠. 자, 이렇게 공통인수를 끄집어내는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 얘는 3이고 얘는 뭡니까? x의 제곱이고 뭐의 제곱이요? 3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a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니까 뭐로 쓸 수 있어요? x에다가 3을 한번 더해주고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한번 빼준 거의 곱이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3번이 예제 4번을 마치고 예제 5번을 이용해서 예제 5번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합니다. 지금 어려워할 게 없어요. 자,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의 제곱에서 33의 제곱을 우리는 초등학생처럼 제곱해서 빼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즉 67에서 b를 한번 더해주고 67a에서 b를 한번 빼주고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라 그런 소리야. 67에서 33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00이고 67에서 33을 한번 빼주면 30 얼마예요? 4네요. 그렇죠? 그러면 34에서 100을 곱하면 3400이 나오겠네. 자,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으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2번.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104에서 96을 한번 더해주고 104에서 96을 한번 빼주고 왜? 얘가 A고 얘가 B니까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104에서 96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200이고 200 곱하기 104에서 96을 빼봐요. 그럼 얼마입니까? 8이네요. 그렇죠? 8이니까 200에서 8 곱하면 1600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5번까지 해결해 보았고 이제 자,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을 칠판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칠판을 보도록 하죠.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입니다. 여기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런 형태야. 쉽죠? 자, 그럼 그대로 해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뭡니까? a는 a고 b는 7이네요.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a에서 b를 한번 더해주고 a에서 b를 한번 빼주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여기는 어떻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5x의 제곱에서 1의 제곱 이런 형태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그럼 a는 5x고 5x에서 1을 한번 더해주고 5x에서 1을 한번 빼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3번 이건 뭡니까? 2a의 제곱에서 3b의 제곱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a고 얘는 b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2a에서 3b를 더해주고 2a에서 3b를 빼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의 제곱이에요? 얘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5y의 제곱이니까 얘가 a고 얘가 b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4x에서 5y를 한번 더해주고 4x에서 5y를 한번 빼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5번은 조심해야 됩니다. 5번은 3이라는 수는 제곱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통인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으로 끄집어내면 얘는 a제곱이고 이렇게 4가 나오죠. 자, 드디어 가로 안에 제곱수가 나왔어요. 자, 가로 안에 제곱수를 보면 3이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죠. a는 a고 b는 2입니다. a는 a고 b는 2예요.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합차의 곱이에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도 6이라는 수는 제곱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으로 끄집어냅니다. 6으로 끄집어내도 되는데 6으로 끄집어내면 또 번거로워요. 마이너스 6으로 끄집어내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x제곱 마이너스를 끄집어냈으니까 플러스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6, 9, 54요. 그래서 6, 9y의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제곱수를 찾아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에서 두 개의 가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a는 x고 b는 3y죠. 3y를 한 번은 더해주고 a에서 3y를 한번 더해라. 빼줘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약간 좀 어렵죠, 6번. 어려우니까 연습을 충분히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죠. 자, 숫자라 하더라도 똑같이 문자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자, 33에서 27을 한번 더해주고 33에서 27을 한번 빼주고 제곱의 차는 합차의 곱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33에서 27을 더해주면 60이고 곱하기 33에서 27을 빼주면 6이네요. 그렇죠? 6. 그래서 계산해주면 36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뭡니까? 35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공통인수로 묶어내야 되겠지. 자,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은 3.5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이 남았어. 그럼 요거의 제곱 b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차는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랬어. 그럼 35는 그대로 쓰고 두 개로 이렇게 분해가 되지. 얘는 3.5고 1.5고 3.5고 얘는 1.5예요.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줘야 돼.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돼요? 35 곱하기 3.5에서 1.5 도와주면 5가 되죠. 여기는 5가 됩니다. 곱하기 3.5에서 1.5 빼주면 여기는 2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10이죠. 요거부터 곱하면 10에다가 35를 곱하면 얼마요? 350이네요. 자, 이렇게 간단히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2번까지 해봤고, 문제 3번을 보면 A라는 무리수가 있고 B라는 무리수가 있어요. 물론 실수지만, 이 무리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래요. 이 값을. 자, 그럼 여기 주어진 요걸 보면 뭡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 자, 그러면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에다 제곱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또 B에다 대입해서 B의 제곱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은 뭐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제곱의 차는 합차의 곱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해주면 훨씬 쉽죠. 즉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뭘로 인수분해합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합니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여기에서는 뭐 A에서 B를 한 번은 더해주고 여기 A에서 B를 한 번은 빼주고 한 결과를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A에서 B를 한 번 더해줘봐요. 이거 없어지죠. 그럼 얼마 남아요? 2루트 2만 남네요. 그쵸? 곱하기 A에서 B를 빼봐요. A에서 B 빼면 요거 루트 2는 없어지고 요거에서 빼니까 2루트 얼마입니까? 3만 되네요. 자, 요거 계산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2는 4, 루트 얼마? 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A에다 제곱해서 제곱하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을 B에다 제곱해서 이걸 계산을 해도 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얘는 번거로운 일이죠. 그렇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 공식을 사용하면 훨씬 간편해지는 것을 번거롭게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는지, 제곱의 차는 어떻게 인수분해하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제곱의 차를 인수분해하는 방법, 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 공식 마지막을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